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11월에 시험본 생산 2급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필기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이번에 1번하고 2번은 새로 추가된 ERP의 스마트 팩토리하고 4차 산업혁명 분야가 출제가 됐는데 1번 문제는 그냥 상식선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어요. 스마트 팩토리,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마트 공장이라 하는 거죠. 구축 목적이 아닌 것은 했는데 생산성 당연히 좋아집니다. 유연성 좋아지겠고요. 당연히 고객 서비스도 좋아지겠죠. 하지만 제품 및 서비스는 이원화라는 건 따로따로 하겠다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제품과 서비스가 같이 가겠죠. 단일화가 되든가 아니면 통합이 되겠죠. 답은 그렇죠. 4번입니다. 상식 문제고요. 2번 문제는 KPC에서 경영혁신과 ERP 문제라 해가지고 이론과 추가된 이렇게 나올 거예요 라는 예상 문제가 있었어요. 거기서 나온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똑같이 나왔습니다. RPA 적용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수행한 복잡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수준이다. 이것은 RPA가 업무 프로세스를 스스로 학습하며 자동화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여기서 3단계는 뭘 뜻할까요? 그렇죠. 인지 자동화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선 이거 이론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로봇 프로세스를 얘기하죠. 그래서 로봇 프로세스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나올 거라는 거는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RPA 정의는 프로그램 웨어 소프트웨어를 사람이 대신에 반복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자동 기술을 얘기한다.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 뭐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현재는 이걸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3단계의 인지 자동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 자체가 RPA 적용 단계라 해서 1, 2, 3단계의 지문으로 나온 내용이고요. 1단계는 여기서 1단계는 기초 프로세스 자동화가 1단계죠. 그래서 여기 3번에 있는 얘가 1단계. 1단계는 내용이 뭐냐면 정형화된 데이터 기반의 자료를 작성하고 단순 반복 업무 처리를 고정된 업무 프로세스 단위로 수행한다. 이게 맞고요. 그 다음에 2단계가 데이터 기반의 머신러닝 활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번 지문에 있는 얘가 2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 2단계에서는 이미지에서 텍스트 데이터를 추출하고 자연어 처리로 정확도와 기능을 향상시킨다 라는 게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이 분야는 처음 나온 분야이기 때문에 한번 지문을 읽어주시고요. 예상되는 문제에서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제된 문제들 누적된 데이터가 좀 있어야 돼요. 이번에 처음 출제된 거라서 이렇게 나왔구나, 나온다는 게 나왔구나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과 4번은 그동안 우리가 풀었던 거죠. 그죠? 단계적으로 점증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증적으로 그러면 BPI가 되겠죠. 임프로브먼트가 점증적인 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 그동안 기출됐던 문제. 자, 4번입니다. 4번은 왜 안 된다고요? 이렇게 한정사가 있으면 답이라 했죠. 오직 뭐뭐만 뭐뭐 해야 하나요? 이렇게 나오면 그것이 답이다.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구조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구조화된 데이터로 분석 대상으로 한다. 답은 1번입니다. 나머지도 읽어보시고요. 5번 문제입니다. 생산성 측정인 설명에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생산성은요. 부분 생산성, 다요소 생산성, 총요소 생산성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표준 생산성이란 단어 자체는 없다. 1번이죠. 자, 자재 명세서의 용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들 BOM을 만드는 이유는요. 목적을 왜 만드냐면 뭐 제품을 갖다가 필요한 부품 정보를 알고 불출 목록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제품 원가를 산정하고 구매 및 생산 일정을 수립하기 위해서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나온 것처럼 성능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즉 BOM을 바꾼다 해서 성능 개선이 되지 않는 거죠. 성능 개선은 나중에 생산의 효율화라든가 기술을 갖다가 개선시켜야 되겠죠. 자, 7번 문제. 수요 예측 기법 중 정량적 수요 예측 기법에 해당하는 것은 시장조사법 정성, 인과응보형 정량, 그 다음에 판매원 정성, 델파이 정성입니다. 그래서 답은 그렇죠. 2번입니다. 자, 8번 문제. 투입 변환을 걸쳐 산출에 이르는 생산 시스템이다. 피드백, 우리가 환류라고 부르는 거죠. 환류.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했습니다.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괜찮아요.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가 아니라 대응할 수 있다죠. 할 수 있다가 되겠죠. 답은 2번. 9번 문제. 기존 생산계획 수립 요소 중 주문 정책의 하나로서 필요한 만큼 생산하며, 자, 필요한 양만큼, 주문 양만큼 생산한다. 로트 퍼 로트라고 불렀습니다. 답은 1번. FOQ는 고정 주문량 모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EOQ는 경제적 주문량, POQ는 고정 주문 기간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답은 1번이다. 자, 10번. 작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원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 최소 공정수 있었습니다. 최소 여유 시간이 있었고요. 최장 가공 시간이 아니라 최단 가공 시간이었죠. 답은 3번. 선입선출법도 있었네요.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공정관리 대외적 목표를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기계 및 인력 이용률을 최대화한다. 괜찮죠? 근데 여기서 대외적이래요. 그럼 얘는 대내적이 되겠죠. 주문 또는 수요자의 요건을 충족시킨다. 얘는 대외죠. 지금 2번은 대외고요. 1번은 대내입니다. 그 다음에 대기 및 설비 유효 시간을 최소화한다. 대내죠. 그 다음에 자재 투입부터 출하까지 시간을 단축시킨다. 대내입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대내적, 대외적 꼭 나오니까 시험 문제 출제 빈도가 높습니다.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2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공정은 무엇입니까? 대기와 저장 상태를 의미한다. 정체죠. 정체입니다. 가공은 그 말 그대로 상태를 변화시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운반은 이동이고요. 그 다음에 검사는 품질 검사와 수량 검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자, 13번. 가동률을 물어봤습니다. 가동률 공식 기억나시나요? 가동률은 출근율 곱하기 1 마이너스 그죠? 간접 작업률이 되겠네요. 자, 그럼 출근율 얼마? 출근율은 지금 40명 중에 28명이 들어왔대요. 그럼 나눠주시면 되겠죠. 40분의 28, 28 나누기 40 하면 되겠고, 여기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28 곱하기 1 마이너스 간접 작업률인데 0.1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 구해주시면 0.7 나오죠. 47에 28이니까 0.7 곱하기 0.8 87에 56, 그래서 56%. 어렵진 않았던 문제. 자, 14번 문제입니다. 애로 공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병목이라고 부른다. 맞고요. 전체 흐름을 막고 있다. 얘도 맞죠. 생산 라인의 작업 시간이 가장 긴 공정이다. 맞습니다. 전체 생산 속도를 좌지우지하는 거죠. 왜? 막았으니까. 답은 4번. 자, 15번. 칸반 시스템의 정의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칸반이라는 거는 GT 생산 통제 수단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결품 방지와 과잉 생산, 낭비 방지가 목적이다. 괜찮아요. 풀 시스템이다. 괜찮습니다. 자, 작업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얘는 뭐라 불러요, 우리가? 얘를 푸시라고 부르죠. 계획 생산이라고 부릅니다. 답은 3번. 자, 16번. GT에 7가지 낭비가 있네요. 분량의 낭비, 동작의 낭비, 대기의 낭비, 그 다음에 과잉 생산의 낭비, 아시죠 여러분들? 가공 그 자체의 낭비도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의 낭비는 있다 없다? 없다. 시간의 낭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은 4번. 자, 17번. EOQ를 계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가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필요한 가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단위당 구입 가격은 일정하다. 괜찮죠? 연간 자재 사용량도 일정하다. 연간 자동 사용량은 그쵸, 규칙적이다 또는 어떻게 나와요? 일정하다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그렇죠. 3번입니다. 자, MRP 시스템 구조인 인풋 요소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자, 우리 SNOP에서 넘어와서 APP라고 하는 총괄 생산 계획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MPS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MRP가 나오게 되겠죠. 근데 BOM이 필요하고 MRP를 할 때는 IRF가 나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MRP 입력 요소는 MPS, BOM, IRF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해당되지 않는 건 뭡니까? 그렇죠. 능력 소요 계획은 MRP가 능력을 초과하는지 초과하지 않는지를 보는 걸 우리가 CRP라고 불렀고요.
MPS를 통제하는 걸 RCCP, 계략적 능력 소요객이라 불렀다. 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3번입니다. 자, 19번. SCM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생산계획, 재고관리, 경영정보 시스템 있는데 지금 제품관리는 SCM에 포함되지 않죠. 해당되지 않습니다. 답은 1번. 뭐 판촉이라든가 회계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은 SCM에 해당되지 않는다. 공급망 관리라는 거는 여러분 그 회사와 공급업체와 우리 판촉업체 외부를 엮는 거죠. 그러니까 내부 내용은 SCM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볼까요? 20번 문제는 우리가 EPQ를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 루트 EPQ는 공식 외우라 했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가 아니죠. 자, EDCP 나누기 CH 1-P분의 D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D는 얼마예요? 여기서 D는 24,000개. CP라고 하는 거, 우리가 S라고 하는 건데, 보통 여기서 CP로, EPQ로 넘어서 바뀌었죠? 2250개. 그 다음에 CH는 지금 단가죠. 자, 단가는 얼마입니까? 단가는 H는 지금 보니까 재고 유지 비용은 100원이래요. 100원. 그럼 여기다 100원 곱하기 1-P라는 건 400으로 주어졌죠, 여러분. 항상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P는 400으로 주어졌는데 D가 안 주어졌어요. 그럼 D는 어떻게 하느냐? 24,000개. 연평균 수요량을 얼마로 나누라? 그 작업 일수. 여기선 작업 일수가 지금 며칠로 했냐면 241로 줬어요. 241로 나누면 얼마가 되죠? 그렇죠. 100일이 나온다는 거죠. 100. 수요량은 100. 즉 241을 운용하는데 24,000개를 사용한다. 그러면 하루에 몇 개씩 쓸 거냐? 100개씩 쓰겠다. 이게 수요율이다. 그러면 100입니다. 자, 계산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그렇죠. 1200이 나오네요. 답은 4번입니다. EPQ 문제는 생각보다 자주 나오기도 하거든요. EOQ하고 EPQ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론 마무리하고 실기 들어가겠습니다.